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신라는 6세기경 22대 왕 지징왕 때부터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왕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이라는 신라만의 독재적인 칭호를 사용했는데요. 이 중 거서간은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한 명, 차차홍 역시 제사장과 비슷한 뜻을 가졌으며 2대 군주였던 남해 한 명입니다. 3대 군주부터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썼는데요. 신라의 이사금 시대에는 총 14명의 이사금이 있었습니다. 17대 뇌물 마립간부터 왕호가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는데 지징왕이 왕을 사용하기까지 총 5명의 마립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은 누구였고 또 어떤 역사를 만들었는지 신라 마립간 시대 총정리 들어갑니다. 최초의 마립간을 사용한 군주는 17대 뇌물 마립간, 356년 즉위한 뇌물 마립간은 석시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후 신라 왕실의 성씨인 김씨, 세습을 시작시킨 군주입니다. 삼국사기에는 흐레 이사금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김씨 출신의 뇌물 마립간이 즉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운 이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8대 아달라 이사금의 끝으로 박씨 세력이 더 이상 군주를 즉위하지 못하였어도 박씨 세력에선 지속적으로 왕비를 배출하거나 몇백 년 뒤의 일이지만 통일신라 말 박씨가 다시 왕으로 즉위한 것과는 달리 석씨 세력은 16대 흐레 이사금의 끝으로 더 이상 신라 역사에 거론조차 되지 않는 걸로 봐선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텐데 내막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 마립간 이후로 신라가 친고구려적인 성향이 매우 짙어지고 뇌물 마립간도 고구려에게 의존하던 외교를 통해 이 뇌물 마립간의 김씨가 석씨를 몰아내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뇌물 마립간 이전부터 4세기 초 고구려가 낙랑 대방군을 병합하면서 스멀스멀 한반도 남부로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고구려의 중재로 뇌물 마립간은 신라 최초로 중국의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죠. 재위 기간이 무려 45년이나 되는 뇌물 마립간은 신라의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뇌물 마립간 치세에 경상도 권역 전체가 신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 마립간은 끊임없이 외의 침략을 받으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뇌물 마립간 재위 초기에는 백제와 신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때가 딱 근초고왕과 그 직후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4세기 말이 되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즉위하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터지는 가운데 신라의 뇌물 마립간은 고구려에게 더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 자연스레 백제와 신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392년엔 아예 뇌물 마립간이 왕족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를 보낼 정도였거든요. 고구려에게 이를 갈지만 정작 광개토대왕에게 연패만 하던 백제의 아신왕은 서기 399년 그간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야 외 연합군을 데리고 아주 대대적인 신라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때의 침공은 신라에게 절체절명의 공격이었는데요. 뇌물 마립간은 수도를 벗어나 고구려 국경지대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다행히 광개토대왕이 400년 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해 백제 외 가야 연합을 무찌르면서 신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은 더욱 거대해졌는데 신라의 고분군에서 호우면 그릇이라는 청동 그릇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호우면 그릇 바닥에는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신라의 고분군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적힌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에서 당시 신라가 얼마나 고구려의 영향권 하에 있었는가를 추론해볼 수 있죠. 402년 뇌물 마립간 사후 고구려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실성 마립간이 18대 군주로 즉위했습니다. 뇌물 마립간의 아들도 아닌 실성이 마립간으로 즉위한 건 고구려의 힘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위 후 실성 마립간도 친고구려적인 성향을 보이며 뇌물 마립간의 아들이었던 복호를 고구려로 볼모로 보냈습니다. 실성 마립간 재위기에는 여전히 외와 충돌이 치열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실성 마립간이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려다가 말았다고 하며 외는 끊임없이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외와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실성 마립간은 뇌물 마립간의 다른 아들이었던 미사흔을 외에 볼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의 복호를 보낸 것도 그렇고 이는 실성 마립간이 언젠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선대왕의 아들들을 내보내려던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실성 마립간이 유일하게 어쩌지 못한 왕족이 선대왕 뇌물 마립간의 장남 눌지였습니다. 실성 마립간은 고구려를 이용해 눌지를 암살하려고 했으나 고구려는 오히려 눌지의 능력을 높이사 반대로 눌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결국 417년 눌지 마립간은 고구려의 도움으로 실성 마립간을 살해하고 본인이 19대 마립간으로 즉위했습니다. 다만 고구려 입장에선 눌지 마립간을 지지해 준 것이 패착이었는데요. 고구려의 도움으로 마립간이 된 눌지 마립간이었지만 눌지 마립간은 친고구려 외교를 버리고 신라의 자주성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뇌물, 실성, 눌지, 연대기에서 알 수 있듯 지금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 계승에도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며 남진하자 이는 신라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434년 백제와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사이는 이후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나빠지죠. 한편 눌지마렵가는 일본에 가 있던 동생 미사안을 귀국시키고 싶어해서 과거 박씨 왕족 출신이었던 박재상을 일본으로 파견했습니다. 박재상은 일정 고구려를 방문해 눌지마렵간의 다른 동생인 복호를 귀국시킨 전례가 있었거든요. 박재상은 일본으로 넘어가 미사안을 무사히 귀국시켰지만 본인은 미처 귀국하지 못한 채 일본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아주 잔인하게 처형됐습니다. 신라 경주에 가면 대령원 지구에 있는 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큰 황남대총의 남분이 눌지마렵간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458년 눌지마렵간 사후 그의 아들이었던 자비마렵간이 20대 군주를 즉위했습니다. 자비마렵간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싸움이 훨씬 격해졌는데요. 특히 고구려의 장수왕이 백제를 압박했고 475년 결국 백제는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수도를 공주, 웅진성으로 천도해야만 했습니다. 백제의 한성이 함락될 때 신라의 자비마렵간이 구원병을 요청해 주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었죠.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뒤에도 고구려는 백제를 압박했고 낮의 동맹에 의거 신라도 고구려를 계속 공격하자 장수왕이 신라도 압박하여 충청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 속에서 479년 자비마렵간의 아들 소지마렵간이 21대 군주로 즉위하였습니다. 소지마렵간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481년 고구려는 신라의 성 7개를 빼앗고 심지어 수도 경주 바로 위쪽인 포항까지 내려옵니다. 이후로도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신라를 침공, 경북 지역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나마 장수왕이 죽은 뒤로 고구려의 침공이 조금은 잠잠해집니다. 서기 500년 소지마렵간이 죽고 지증왕이 22대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지증왕부터 왕호를 사용하였지만 지증왕도 재위 초창기에는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지증 마립간이었죠. 지증왕은 선대왕 소지마렵간과 꽤 먼 친척 관계입니다. 직계가 아닌 왕족이 왕이 되었다는 건 무언가 수상쩍죠. 더군다나 지증왕은 매우 늦은 나이에 왕이 됐고요. 이와 관련하여 소지마렵간에 대한 설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소지마렵간이 쥐를 만났는데 쥐가 소지마렵간에게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더랍니다. 까마귀를 따라가 보니 돼지 2마리가 싸우고 있었고 그 옆에 연못에서 어느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비밀 봉투를 주면서 뜯어보면 2사람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점성술사가 여기서 1사람은 왕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봉투를 뜯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소지마렵간은 봉투를 뜯었고 봉투에는 검은고의 갑을 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지마렵간은 궁궐에 있던 큰 검은고 갑에 화살을 쐈는데 갑 안에는 승려와 간통을 하던 왕비가 있었다죠. 소지마렵간은 2사람을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비록 설화이기는 하나 설화는 실제 사건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려와 간통을 했다던 왕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왕비를 처형함으로써 후사를 낳을 여인이 없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설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경북 영주의 토착 세력가였던 파로가 자신의 딸 벽화를 소지마렵간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벽화가 워낙 미인인지라 소지마렵간이 푹 빠져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였는데 벽화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렇다면 소지마렵간의 후계가 안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들을 출산한 그 해에 바로 소지마렵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소지마렵간의 아들이 너무 어린 탓에 왕위를 이을 수가 없었고 지증왕에 즉위한 거죠.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분명 이 사건에 지증왕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5명의 마립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마립간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뜻이지만 초창기 신라 군주의 칭호였던 거서관과 차차홍은 제사장이라는 종교 권력을 뜻했습니다. 대군장은 종교 권력이 아예 사라진 오로지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죠. 신라 건국 집단이었던 박씨는 무속 집단이었습니다. 최초로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내물마립간부터 김씨가 세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라 김씨 왕족들의 시조인 김할지의 세력은 무속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권력을 더 이상 나타낼 필요가 없던 겁니다. 물론 이후로 신라의 왕들은 신라 토착 무속 신앙을 신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국왕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라의 건국 정체성을 보장해주어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김씨 왕족은 아니어도 귀족 지배층들의 조상은 무속 집단이었기에 그들을 끌어안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립간은 왕이 아닌 군장이란 뜻이었던 만큼 신라가 커지긴 했어도 엄연히 마립간도 왕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과 미약한 왕권 그 경계 지점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립간의 무덤들을 오히려 더 크게 조성하고 화려한 부장품들을 가득가득 넣어 체면과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거대한 무덤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경주에서 쉽게 보는 그 대룡원 무덤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마립간들의 무덤들입니다.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들이죠. 마지막 마립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징왕의 무덤도 대룡원 지구의 천마총이 유력하고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신라 금관부터 그 다양하고 화려한 출토품들은 거의 대부분 대룡원 지구, 즉 마립간들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이랍니다. 버풍왕부터는 불교를 공인하고 왕권이 완성되었기에 무덤 양식이 바뀌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마립간 시대의 역사였으며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역사 돋보기의 책이 나왔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깊이 읽을 수 있는 역사 속 거장 16명을 통해 읽는 일종의 자기계발서입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